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요즘 이제 제일 얘기가 많은 거, 네.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해서 네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한 유튜브들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 특례 대출의 특징에 관해서는 네. 그리고 우리가 봉담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네. 이 봉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네.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대출이냐면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는 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기존 대출을? 예.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이게 됩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점이 있어요. 신생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만큼 작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가진 2023년 1월 1월 1일 이후에 예. 아. 그리고 입양아도 가능하고요.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세대주, 세대원을 포함해서 무주택자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소득 구간은 높은 편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총 자산은 4억 6,900만 원. 네네. 네,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9억 이하. 그럼 네.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는 작은 집 사라 이 뜻이에요. 네. 신혼부부가 무슨 돈이 있냐, 좀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되지 않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대출을 해주냐면 최대 5억 원까지. 그리고 DTI 60% 적용해갖고 한다고 했는데 이 60% 금액 얼추 계산해 보면 연소득 4천만 원 넣었을 경우 5억 한도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4천만 원 이상만 된다고 하면 5억까지는 나와요.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되냐면 1.6에서 한 3%까지가 있는데 소득 구간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6%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대금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뭐 이런 우대금리. 이거 받으면 대충 한 1.5%까지는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1.5, 1.8%까지는 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최대가 3.3% 구간이거든요. 그럼 1.2%, 3% 한다고 하면 거의 1%대 우대금리 받고 나서 우대금리 빼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1% 중후반대는 충분히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핫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는 했는데 이게 부동산 영향이 어떻게 미칠 거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대부분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신규 대출 가능하고 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단점이라고 말하면 아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고 핀셋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소수다 보니 이게 집값에 어느 정도 미칠까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부정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봤을 때는 대환 대출 성격이 이건 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 29일 날 봤더니 폭주를 했다. 그런 거 보면은 저희 부동산에 많은 문의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진 않았어요. 문의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얘기를 해봤더니 1월 이후 1월 한 중순경쯤부터 시작해서 매수 문의가 많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다 공통적인 네.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손님이 좀 별로 뜸해졌어요. 이런 신생아 대출이 있어도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개사님이 지난번에 8월 달에 집 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부동산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쪽 부동산에서도 영향이 별로 없었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작년 기준으로 1월 1일 이후에 네. 아이가 이제 출생을 해야 혜택이 네. 돌아가니까 좀 제한적이긴 하죠, 그런 부분이. 네, 제한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네. 제한적인 것도 있었고 가장 큰 문제점은
그 2030이라는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세대가 네, 대부분 2030이 많지 않을까요? 뭐 요즘은 워낙 결혼도 늦어지니까 40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거에 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전문가들은 봤던 거는 네. 같아요. 실질적으로 문의는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집을 사는 매수 세력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기존 대환대출을 갚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대환대출 쪽으로 갔으니까 폭주는 했지만 부동산에 문의는 없고 그럼 대환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사도 보고 그리고 저희 부동산에 뭐 문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들이 좀 지금 현재 너무 힘들어 침체기야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기존 매수 세력에는 그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에요. 한 네. 금액 자체가 제가 보니까 27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7조면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우리가 그 특례 보금자리라고 작년에 했었던 건 그거는 매수 세력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동탄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떨어졌다가 굉장히 가격 다시 회복했고 네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의 2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27조면 가구당 대충 한 1억 3,500만 원 정도가 수혜를 본다고 해요. 그 특례에 해당하는 그 가구 수 네. 자체가.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수도권 집값이 대충 중간 정도 그냥 살만한 지역에서 산다고 그러면 5억에서 6억은 돼야 돼요. 네. 새 아파트. 그 신혼부부가 원하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일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럼 5억에서 6억 정도 되죠? 그럼 그 아파트에는 최소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 대환대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럼 금매가 별로 안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버티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취약계층이 030 영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수입이 가장 적어요. 근데 이자로 나간다고 하면 부담은 가장 크고 취약계층이라고 주거에 있어서 버틸 수가 없는 취약계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 지금 정부가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다른 말로 한다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주택 경기가 하락한다고 해도 지금 하락 국면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관해서는 저도 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하락하느냐에 관해서는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네. 바닥이 어느 정도는 네. 좁혀갈 것이다. 예, 다져진다는 얘기예요. 다져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주택이 그 바닥을 다지느냐 이건데요. 2030이 가장 많이 샀다고 하는 6억대 얼추 그 언저리나 아니면 그 약간 더 밑에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럼 그 지역이 어딥니까? 동탄은 이미 넘었어요. 6억을. 그렇죠. 예, 넘었습니다. 그러면 화성에서는 그 6억대 언저리가 어디냐면 봉담입니다. 봉담이네요. 예, 봉담입니다. 그리고 봉담에서 그 6억 언저리쯤 이게 4억, 5억, 6억 이 정도 가는 아파트에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젊은 사람들은 선호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봉담의 이 낡은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고 왜냐면 이분들이 수원에서 세입자로 사신다거나 아니면 수원의 낡은 아파트에 사시다가 새 아파트를 보면서 나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약간 수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동네. 네. 이 동네가 어디냐면 서수원, 북수원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광교에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네. 동수원 쪽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봉담 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봉담에서 살 수 있는 새 아파트.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좀 있어야 되고 상권이 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끔가다 역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화성에는 역이 있는 게 없어요. 없죠. 예, 네. 역이라고 하면은 어설프게 이게 어설프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하철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동탄에 지금 12평이 16억, 18억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SRT 있는 그 동탄 역세권인데 그 이것도 너무 비싸요. 예, 근데 그것도 역이라고 네. 수도권을 출퇴근하는 역이라고 표현하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봉담에서는 역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화성에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에서 4억에서 6억 사이에서 찾는 아파트가 봉담에 새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특례 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특례 대출이 있다고 한들 지금 이 하락기에 내가 집을 사는 게 맞을 것인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